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61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4단계에 걸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도 완화 조치에 나섰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섣부른 완화는 제2의 인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승인 신청이 9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분의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라는 압박에 시달려온 미국이 자국에 생산된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해외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61명 추가돼 누적 12만 2,0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4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51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 60명, 경남 37명 등 경남권 합배가 128명에 달하고 대전 31명, 경북 27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28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7명 늘어 164명이 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9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은 24만여 명이 새로 접종을 받아 1차 접종 누적 합계가 305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접종자는 3만 명이 추가돼 누적 19만 8천 명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중대본 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현 단계 연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또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일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 방역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을 앞당겨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1차 때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접종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이번에도 문 대통령 접종을 맡았으며 1차 접종을 함께 받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 8명도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1차 백신 접종은 앞서 지난 3월 23일 오는 6월로 예정된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필수 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2차 접종 시기는 원래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그 사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출국 전 충분한 항체 형성에 필요한 2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당겨 실시하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긴급한 해외 출국자에 한해서 4주 간격으로 1, 2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외에서 4주에서 12주 접종 간격으로 허가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한 이래 누적 접종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20만 명 이상씩 백신 접종을 이어가면서 정부는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하루 20만 명 이상씩 백신을 맞으면서 누적 접종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종 시작 62일 만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역량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예방접종 시작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분들이 어제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초기엔 요양병원과 고령층의 접종 속도가 더디어 100만 명까지 39일이나 걸렸지만 200만 명까지는 17일, 300만 명까지는 단 7일 소요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접종 속도전에 따라 6월까지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은 물론 11월 집단 면역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9월에 전 국민의 70%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충분히 접종 목표가 달성이 되고 11월에 목표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95%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기에 6월까지 이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도 역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가족 간 대면 면회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접종 대상자를 적극 활용해 백신 폐기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에서 12명에게, 화이자는 6명에서 8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데 일단 개봉하면 당일에 모두 써야 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정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럽연합에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스스키스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잇따라 면담하면서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유럽연합의 백신 수출 허가제와 관련해서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신속히 수출 허가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개하고 이 증명서가 유럽연합 내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올 여름까지 디지털 녹색 증명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와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노바백스 생산과 허가를 담당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성과 효력에 대한 비임상시험과 임상 1, 2상 시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바백스는 현재 영국 의약품청과 유럽 의약품청 등에서도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 사전 검토는 국내 위탁 생산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휴온스가 신청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러시아 등 61개국에선 승인됐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스푸트니크는 현재 유럽의약품청의 사전 검토와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어제부터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에 일부 도입하기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래방이나 식당에 적용하면서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정확한 검사 방법이 중요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검사 전후에는 주변을 환기하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네, 진단키트나 면봉에 오염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다음 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콧물을 채취하고 키트에 떨어뜨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검사 1시간 전에는 절대 코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붉은 선으로 보여지는데요. 2줄은 양성, 1줄은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에 사용한 면봉이나 키트, 장갑은 꼭 밀봉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네, 치매나 대장암 등 8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 의사로 불리는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대장 내시경 화면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용종을 인공지능이 정확히 찾아내 표시합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의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의료진 분들이 놓칠 뻔한 용종들을 많이 찾아냄으로써 의료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대장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대장암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본격적으로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장암부터 유방암, 심장질환까지 8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내 의료기관 26곳과 ICT 기업 22곳이 3년 동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우리 곁으로 한층 더 다가왔습니다. 최대 6시간 걸리던 치매 진단은 1분으로 줄였고 전립선암 재발 위험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아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임상검증을 성공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AI 소프트웨어 기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증명해준 쾌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의사는 8개 질병 외에 12개 질병을 추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합니다. 2024년에는 20개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를 의료 현장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이 해커 부대를 동원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절취 목적의 해킹 공격이 포착됐습니다.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열면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정보를 빼가는 식인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서미츠 피해자 보상 고객 대응 매뉴얼. 서미츠는 삼성코인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로 그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에는 내용 없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만 있었는데 이 링크는 휴대폰에서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드롭팡이라는 악성 앱이 깔리고 전화 안에 각종 정보를 빼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앱은 이더, 코인, 토큰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 단어 13가지가 포함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기능도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휴대폰으로 메일을 확인했다면 가상화폐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등 큰 피해를 입을 뻔한 겁니다. 공공기관 인터넷망을 관제하던 국가정보원에서 관련 사실을 포착하고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처럼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가상화폐 시세 확인 앱 등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 여러 종이 이미 국내에 유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포 방식이나 사용한 코드 등을 분석해 볼 때 북한 소행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판단할 수 없도록 보내는 악성 코드가 사실 최신 트렌드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온 압축 파일을 내가 열어봤는데 거기 안에 exe 파일이 있다 하고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열어볼지 말지 가능하면 안 열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명세서나 이런 거 할 때 그 내용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 가상화폐 투자 바람이 거세지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 해커들에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에서 신종 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는 만큼 보안 시스템 강화와 개인 보안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까지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 홍보전략실과 재무회계 관련 부서, 세종연구소 연구개발실과 연구소장실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번 수색에는 수사관 등 모두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경위와 함께 당시 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 전역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4월 마지막 날이자 입하를 앞둔 오늘 설악산 정상에는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제공한 화면을 보면
중청대피소 인근과 설악산 대청봉 주변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15cm 가까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일대에는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해발 1,596m 중청 지역은 오늘 새벽 6시 40분 최저 기온이 영하 2.8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국립공원과 군부대 도움으로 설악산 적설을 확인했다며 다만 설악산 일대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공식 적설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급증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근무 중인 대사관 등 정부 직원의 가족에 대한 자진 출국을 승인하고 이들 직원에 대한 출국 허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현지 시각 29일 주 인도 미국 대사관이 인도 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 귀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최근 인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 인도 미 대사관 측은 인도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인도를 떠나려는 미국인은 지금 이용 가능한 상업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항공기에 탔던 승객과 승무원 2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국제공항. 인도에서 항공기가 도착하자 중무장한 방역 요원들이 공항 곳곳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내리자마자 곧바로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공기를 타고 온 220명 가운데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화들짝 놀란 이탈리아는 인도에 이어 이웃국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까지 입국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발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 번졌을 가능성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역시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이었습니다. The B1617, initially identified in India, has been added now as a variant of interest by WHO, with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European region seeing the transmission. 높은 백신 접종률로 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해제한 이스라엘도 인도 변이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금까지 모두 41건의 인도발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7건은 지역사회 감염이었고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인도를 탈출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엑소더스 행렬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통로가 되지는 않을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이처럼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바이러스가 발견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4단계에 걸쳐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들어갑니다. 장기간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도 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방심하면 어디든 인도처럼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경제단체와 코로나19 봉쇄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역 일간지와 진행한 단체 인터뷰에서 4단계 봉쇄 완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5월 3일에는 중고등학생이 등교를 재개하고 19일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늦춥니다. 식당에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는 등 그간 폐쇄했던 비필수 상점의 영업도 가능해집니다. 6월 9일부터는 통금이 오후 11시부터 시작되고 카페와 레스토랑 실내 영업이 허용되며 보건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통금을 완전히 없애고 보건증명서가 있으면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행사 참여를 허용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프랑스는 이달 3일부터 지난해 봄, 가을에 내려진 봉쇄령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느슨한 3차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전면 봉쇄를 장기간 이어온 아일랜드도 다음 달부터 서서히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5월 10일에 비필수 상점을, 6월 2일에는 호텔, 7일에는 식당과 술집 야외석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는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으며 연말부터는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전면 봉쇄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의 완화 조치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중해야 한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situation in India can happen anywhere. This is still a huge challenge in the countries. WHO는 개인적인 보호 조치가 완화되고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더 높은 전염성이 있는 변이들이 있고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을 때는 어느 나라에서든 완벽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화이자가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공급을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이용해서 화이자가 이번 주 멕시코에 수출하는 백신에 미국 미시간주 칼라마자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신 수출을 제한한 이후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해외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남는 백신을 심각한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각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린이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6세 이상으로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오는 9월쯤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이르면 9월쯤까지 마치고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구르사인 바이오엔테크 CEO는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7월에 5살에서 12살 어린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9월쯤 5살 미만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데이터 정리에 4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사힌 CEO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정리가 끝나면 각국의 12살 미만 전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백신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12살 미만 어린이 4,600명을 상대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상시험은 10살이 백신 접종을 감당하면 9살을 접종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가장 어린 6개월 아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최근 임상시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힌 CEO에 따르면 12에서 15세 대상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을 신청해 놓았고 다음 달 5일에는 유럽의약품청에도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6월 초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12에서 15세 대상 백신의 효능은 100%에 가깝고 감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또 젊은 배우가 노인이 되기도 하면서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특수 효과, 특수 분장 덕분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보는 즐거움을 업시켜주는 특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